대량 거래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이슈로 급등을 했습니다. 저점이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낮아진다 그러면은 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3일 알파 프로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조금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현대차에서 디젤 엔진에 대한 개발을 중단하겠다. 결국 현대차도 이제 내연 자동차 생산을 줄이고 친환경 자동차, 특히 수소 연료 전기차, 또 기존의 어떤 수소차 이런 부분들로 갈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관련 섹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말미에 히든 종목 공개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차에서 테로 엔진 개발 중단을 한다. 엔진 개발을 중단을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시장에서 보시면은 2000년대에 크린 디젤로 해서 이제 첫 디젤 엔진이 나왔고요. 그러므로 또 한동안 디젤 엔진이 유가의 어떤 고공 행진을 틈타서 연비로 판매를 많이 했었습니다. 다만 이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환경 문제, 특히 환경 문제가 조금 많이 나옴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디젤 엔진에 대한 어떤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SUV 쪽에 조금 많이 이제 저희가 됐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2013년도에 이제 수소 연료 전지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이제 수소차 개발을 했고요. 또 하이브리드 내지는 또 전기차, 아이오닉 전기차. 결국은 현대차는 수소차와 전기차의 어떤 톱 트랩으로 친환경 시장을 점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지금 전기차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 애플이 또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애플카 출시 얘기를 하면서 현대차가 과연 애플차에 대한 어떤 파트너, 그렇죠? 파트너가 될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데 상당한 강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시장에 어떤 그 애플카가 나오기 전까지 아무래도 기간이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어떤 흐름, 기대감이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양상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에 맞춰서 보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중요해 보입니다. 자, 지금 수소차는 그 관련 세트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소차라고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연료 전지, 부품 충전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수소 연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를 혈압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제 전기 에너지를 이제 에너지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온실가스 등 유해 배출이 되지 않는 차세대 이제 친환경 자동차, 특히 이제 높은 에너지 효율과 빠른 충전, 결국은 이 충전 시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거리 주행,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수혜주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쪽에서는 보면 연료전지, 부품, 충전소, 이러한 충전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수소차 부품, 오늘 아무래도 그 중에서 또 한 종목이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수소차하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제 감속 부분인 이제 뭐 기어라든가 샤프트, 그 다음에 디프 어셈블리, 이런 거를 이제 전량 현대차에 생산하는 오늘 종목이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자동차 시장은 친환경 자동차가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시기적인 부분이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에 잘 맞춰서 대응을 하시되, 모든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면 분명히 이 실적이 뒷받침된 상태에서 올라갈 경우에는 아무래도 눌림목에서 재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실적이 예를 들어서 뒷받침이 안 된다고 하면은 실망 매물, 오히려 일시적으로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갔다 쑥 빠지는 그런 양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명히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뉴로스입니다. 뉴로스 같은 경우에 실적을 조금 살펴보면 작년하고, 그쵸? 작년하고 올해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바이러스 관련 이슈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실적, 매출이 많이 줄어든 부분이 상대적으로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4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주느냐, 매출이 예를 들어서 전년 수준 비슷하게 나와준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주가의 탄력을 좀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재무 비율을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부채 비율, 그렇죠? 부채 비율과 유보율이 좀 많이 소진이 됐죠.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시설, 운용 자금 이런 부분들이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전환사채 발행이 조금 여의치가 않다, 시장에서 그렇게 판단이 되면 유상증자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유보율이 없거나 그한 회사들은 분명히 자금 조달을 방법으로 이제 유상증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을 감안하시고 보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자, 뉴로스 오늘 대량 거래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흐름 보시면은 쌍바닥을 만들 뻔했는데 쌍바닥은 만들지 않았고요. 자, 여기서 오늘 현대차 이슈로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급등을 했지만 아무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차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4,000원 선 지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2차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3,500원 선 정도, 요 선의 어떤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물론 지금 신고가를 냈지만 아무래도 전체적인 어떤 흐름상에서 보시면 박스권 흐름에서 과연 여기서 치고 나가면은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겠지만, 치고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저점이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낮아진다 그러면은 지지선 확인이 상대적으로 중요해 보입니다. 자,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보시면은 뉴로스가 상대적으로 올라오는 부분, 결국 뉴로스는 자금 조달을 위해서 중국 국영기업의 대상으로 177억 제3자 유상증자, 아무래도 유상증자를 했던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오늘 제3자 자금이 유치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유상증자 물량이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이 눌림목 지지 확인이 상대적으로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죠. 덕양산업입니다. 자, 덕양산업도 오늘 대량 거래를 부추기면서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덕양산업은 현대차의 1차 협력사입니다. 특히 이제 수소차 라인업을 이제 확대 검토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덕양산업이 이 주가가 오늘 강한 흐름을 좀 보고 있죠. 덕양산업은 전기차용 배터리 경량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대차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향후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주가에 오늘 가격 제한표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실적 부분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종목 역시 지금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부채 비율은 높고 유보율은 적죠. 자, 이럴 경우에는 좀 유상증자할 가능성을 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뭐 제3자를 하든지 아니면 뭐 주주 우선 공모를 하든지 주주 배정을 하든지 일반 공모를 하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유상증자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 보시면은 자동차 부품 관련 돼서는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실적들이 굉장히 좀 안 좋아지는 그런 양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 현대차의 어떤 수소 전기차 확대의 가능성에 실적이 개선되는지 분명히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1650원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최근에 이제 뭐 거래량이 조금 증가하면서 오늘 2560원 단기 고점인 것 같습니다. 주봉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단기 고점을 형성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치고 나갈 경우에 어디까지 나갈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서 치고 나갈 건지 아니면 치고 갔다가 차익 매물이 나올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일단 확인이 중요해 보이고요. 우선적으로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갑자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1차적인 흐름 자체는 아무래도 한 2050원 선 정도 1차적인 지지와 2차적인 부분은 1850원 정도 지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 주가가 연일 상승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금 유치에 대한 어떤 이슈가 분명히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신규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은 변동성을 이용한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어떤 접근이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 이 히든 종목은 자 차트 흐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지금 한번 1차 상승을 했고요. 자 2차 상승 계단식의 어떤 모습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계단식의 어떤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뭐 실적 부분도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유보율도 굉장히 여유가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앞에서 보셨던 흐름보다는 계단식의 어떤 N자의 어떤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역시 거래량이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만약에 꼬리를 달고 내려올 경우를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오늘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꼬리를 달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차적인 부분, 특히 1차적인 부분은 5,000원대의 어떤 지지 여부, 두 번째 2차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21선이 4,150원 정도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종목 궁금하시죠? 히든 종목이 궁금하시다고 판단이 되시는 분들은 저희 alphapro.net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투자 정보 여기 상승 예상 종목에 들어가 보시면 자 이렇게 리포트를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 리포트에는 아시겠지만 비밀번호가 달려 있고요. 비밀번호 받기 클릭을 하시면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순차적으로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처럼 시장의 방향성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그리고 세타도 빠르게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알파프로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알파프로와 함께 해서 안정적이고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